자, 그러면 아까 그 사례형 문제에 자, 2번 문제를 자,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자, 2번이 이러한 이 떡볶이 마당의 이러한 어떤 그 프랜차이즈였죠. 자, 그랬을 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명본부 갑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명본부가 갑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취할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사안에서는 정보 공개서 숙고기간 위반을 했고요. 허위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 공개서 그 허위에 있어서 매출액을 좀 늘린 그런 위반 사항도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요, 이 가맹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정 명령이 있고요. 자, 또한 뭐 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시일이 걸리고 시정 명령이 하기 어려울 때는 시정 권고가 가능합니다. 시정 권고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 공정거래에서 하는 조치 중에서 이러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가맹사업자의 좀 고발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시정명령. 갑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이 14일이 아닌 5일이 경과하자마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 그리고 수익상황에 대한 사실을 서면 수익상황에 대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 제공한 사실. 자, 이 위반 사실이죠. 이것은 가맹사업거래 7조와 9조를 위반한 사안이다.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임급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지입니다. 위반행위 중지하세요 라고 하는 중지. 자, 그리고 위반행위 중지와 그죠? 위반 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죠. 이러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시정명령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의 권고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 권고가 타이틀로 잡으시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본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시간 여유가 없다. 시정명령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건적 측면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요. 자, 그 권고를 수락하게 되면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인데 과태료라고 하는 것도 행정형벌은 아니고 행정벌입니다. 우리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거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행정벌의 차이가 형벌을 부과되면 전과가 남고요. 이러한 이 과태료는 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그죠? 행정형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행정벌이죠.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갑의 가맹사업거래 예상수익사항에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형벌은 아니고요. 행정벌이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징금의 부과입니다. 네 번째가 과징금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보공개서 제공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할 거라.
특고기관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에 매출액의 100분의 2죠. 곱하기 2%입니다. 2% 곱하기 100분의 2, 2%의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자, 다만 그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이다. 라고 하면 설문의 2번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64쪽인데요. 가맹금 애치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맹금 애치제도도 가맹금 애치제도라고 하는 제도는요. 이 가맹금을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되겠죠.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직접 납입했을 때 그 반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납입하지 말고 일정한 은행이라든가 제3기관에게 예치를 해놓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한 금액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맹희망자가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환해 갈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제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가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예치제도에서 어떤 형태의 패턴으로 출제됐느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출 유형의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진행합니다. 1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 제재도에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이제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하여 서술하라. 그러면 가맹금의 의의를 서술해도요. 가맹금 예치제도인데 가맹금의 범위는 간략하게 설명해도 추가 득점 요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맹금 예치제도의 가맹금 의의라든가 취지라든가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 의하여 하게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0회 기출문제 25점입니다. 2번. 갑은 가맹본부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병에게 가맹금을 예치하였다.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죠. 예치하였고, 을이 가맹금을 수령하였죠. 가맹본부가 수령한 거죠. 이제 자, 큰 가로 1번에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을은 가맹본부고, 그죠? 병은 누굽니까?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되겠죠.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서술하시고, 자, 큰 가로 2번에 만약에 가맹희망자가 이 가맹예치금을 착오에 의해 예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이 예치계약을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착오를 이루 취소했다면 자, 그때 예치계약의 효력을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12회 기출문제에서는 25점 문제로 자, 10회 때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그 12회 때는 약간의 준사례 형태로 갑이 을에게 가맹본부가 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될 것이고, 가맹금을 예치했는데 을이 이제 갑이 병에게 예치한 거죠. 병에게 예치한 겁니다. 을에게 예치한 것은 아니고, 을은 이제 가맹본부니까 이렇게 예치한 겁니다. 이렇게 예치했을 때 가맹본부 이 예치기관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이죠. 지급했을 때 자, 을과 병과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자, 이게 이제 큰 가로 1번이고, 이자가 착오로 예치금을 예치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됐을 때 이때의 법률관계를 서술하라. 이게 2번의 문제고, 자, 세 번째는 가맹본부 갑은 가맹사업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병은행을 가맹금 예치기관으로 지정하여 병과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을병 사이의 가맹금 예치 신청을 위한 절차와
예치 가맹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18회 기출 문제네요. 최근 기출 문제인데, 요거는 얘기를 약간 틀어냈네요. 자, 갑이 가맹 본부가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가맹 사업자 을이 있습니다. 을은 가맹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가맹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했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겠죠. 가맹 예치금을 직접 납입하는 게 아니라 병에게 예치금을 예치한 거겠죠. 자, 예치금을 예치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가맹금 예치에 관한 갑일병 사이의 절차와 예치 가맹금에 어떤 요건이 되게 되면 지급을 할 거냐 가맹본부에 이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장 최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자, 우리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을 때 일단은 가맹금이 뭔지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가맹금의 종류는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것도 자, 득점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맹금이 뭡니까?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 본부가 그렇죠? 가맹의 본부가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관련하여 수령한 일체의 수익,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 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가 수령한 일체의 수익, 이것을 가맹금이다. 그러면 사실 이 가맹금의 종류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금의 종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개시지급금,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초도물품비, 정기, 비정기 지급금 이 정도가 우리가 자 가맹금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시지급금. 여기서 앞에 이제 개시지급금이 뭐냐? 가입비. 우리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입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입회비나 가맹비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계약 이행 보증금은 뭐냐? 니은번에 자, 첫 번째가 개시지급금, 두 번째가 계약 이행 보증금.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 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무난하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지 이행해 올지 이건 굉장히 좀 의문사항이라는 거죠. 그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 이행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대한 이런 이 채무액을 송금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것을 이행보증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66페이지에 초도물품비가 나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계약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가맹사업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지급되는데 일단은 가맹 본부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설비, 인테리어 들어가는 근데 뭔가 물품을 도소매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냉장고, 에어컨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부동산 임차료 이런 것들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초도물품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 비정기 지급금인데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로고를 사용한다는 거죠. 로고를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뭐 가맹사업이 본질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교육 그리고 가맹금을 이렇게 지급,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이것을 정기, 비정기 지급금이라고 할 겁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료, 임차료,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B번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원재료, 가맹점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을 제공하겠죠. 자, 그런데 그 물품을 제공했을 때 그 물품에 대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가맹사업자는 물품을 처분하겠죠. 그러면 그 도매 가격 이상의 넘는 대가, 이것은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이러한 이러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또 송금하게 됩니다. 그 송금하게 되는데 이것도 가맹금에 포함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맹금의 의의가 나오고 가맹금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금 예치제도의 내용이다. 내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가맹금 예치제도의 의의가 나오겠죠. 첫 번째가 의의가 나옵니다. 자, 가맹금 예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의 기관에게, 그죠? 개시지급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을 개시지급금이나 지급금, 계약 이행보증금 등을, 그죠? 보증금 등을 이런 것들을요, 가맹본부에게 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맡겨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정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이제는 가맹본부가 찾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자, 독립적 제3자의 기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본부는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냐? 가맹본부가 이런 어떤 제도로서 제한을 걸어놓지 아니하면 허위과장 광고로서 그냥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가맹금만 챙기고 부실하게 부실하게 진행하고 극단적으로는 잠적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취지. 가맹사업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적 가맹점 모집행위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능력이 부족한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쪽에 가맹금 예치의 내용 및 절차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가맹금의 예치제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기출문제에서 가맹금의 예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한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에게 맡겼을 때 그 지급의 또는 지급의 절차를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든가, 또는 가맹본부와 제3자와 기관과의 관계를 논하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 걸 보셨던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가맹금 H제도의 의의를 논해 주시고, 자, 두 번째가 가맹금 H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맹금 H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절차죠. 절차도 논하나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이 절차를 논하는 것은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암기사항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맹금의 H라고 기업본에서 가맹금의 H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주시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일정한 H기관에게 H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H기관 제3자에게 H해야 되는 것이고, 자,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좀 예의가 있습니다. 가맹금을 H해야 되지만 제3자 기관에게, 그러나 가맹본부가 자, 일정한 이러한 손해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라는 보험계약입니다. 자, 그것을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입니다. 피해 보상보험이에요. 보상보험. 이런 보험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보험회사가 보험을 지급하겠죠. 그랬을 때는 H기관에 H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것을 가맹금의 H에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H기관이 나옵니다. 자, H 어디 기관에게 H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이 있고 보험회사, 이 고객과의 관계를 규율하게 한 법이 보험계약법이고요. 보험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회사의 H에도 족하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런 자들에게 H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금융회사, 두 번째가 최신관서, 이렇게 이제 언급해주면 되겠죠. 자, H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H 절차가 나옵니다. H 절차, 자,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H 절차는 세 단계죠. A, B, C. A.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H하도록 할 경우에 H기관을 지정하고, 자, H기관을 지정하고, 자, 그리고 H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H계약을 작성한다. 자, H기관 지정하고요. H기관은, 그죠? 가맹본부가 자, 지정하게 되겠네요. 자, B.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 H 신청서를 내줘야 하며, 가맹금에 대한 H 신청서를 내줘야 된다. 누가요? 가맹본부가. H 신청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내주는 겁니다. 사업자에게 내줘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H 신청서와 함께,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가맹 H금을 제3자 이런 기관에게 H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가맹본부가 H기관 지정, H계약서, 제3자 기관과 작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H 신청서를 내주고, 자, 가맹사업자는 H 신청서와 H금을 그죠? 자, 마지막 단계로 가맹본부는 H 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 H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기속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일정 요건, 법이 정한 요건이 해당되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일정 요건 충족이 되면, 법이 정한 요건 충족이 되면 요 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기속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 단계 구조가 예치 절차입니다. 자, 미음 예치 기관의 예치 가맹금 관리 및 지급.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치 기관이 어떻게 예치금을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급할 거냐. 자, 그러면 A, 가맹 본부 68쪽의 A, 가맹 예치금의 관리, 예치기관의 장은, 자, 여기에 장들을 예치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예치 신청서와 가맹사업자가 예치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명의로, 그죠? 예치 받은 기관의 명의라는 거예요. 누구 명의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명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라. 자,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관리, 뭐 이런 게 이제 좀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치 통지 및 예치 증서 교부, 예치일로부터 예치가 됐죠. 가맹사업자가 예치하겠죠. 자, 7일입니다. 7일. 자, 7일 이내에 예치 사실을 가맹 예치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통지해줘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가맹 본부와 가맹 사업자에게 예치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자, 통지하고 가맹 본부하고 사업자에게, 그죠? 예치 증서를 교부하는 거죠. 증서를 준다 말이죠. 교부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나왔지만 과연 어떠한 경우에 가맹 예치금을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것이냐, 예치금을 어떤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예치기관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것이냐, 그것은 가맹사업법 6조의 3항입니다. 자, 가맹 본부의 지급 요청에 따른 지급, 뭐 두 단계로 나눠지겠네요. 요청, 지급 요청이죠. 누굽니까? 가맹 본부입니다. 가맹 본부의 지급 요청에 따른 지급이죠. 자,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2개월이 경과 후, 자,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또는 예치 후 뭐라고요? 자, 2월이죠. 경과한 경우죠. 2월이 경과했다. 라고 하면 가맹본부의 지급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자요, 10일 이내입니다. 10일 내에 가맹 예치금을 가맹 본부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요건 충족되게 되면 가맹 본부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청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분쟁이, 그죠? 지금 가맹사업에 대해서 자, 일정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가맹본부가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가맹금을 반환해라. 뭐 이런 어떤 가맹계약이 무효다. 이런 어떤 소송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분쟁이 발생한 것이고, 자,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을 조정할 것이고, 이러한 조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정이나 뭐 화해를 했다든가 그 조정에 따라서 이제는 예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분쟁 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자,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죠? 이때는 이 결과에 따라서 요청일로부터 이때는 30일 내에, 그죠? 30일 내에, 자,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예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날짜는 30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예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예치 적용의 예외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에 관한 규정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가맹본부의 연 단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가맹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70쪽으로 넘어가서 예치 가맹금의 지급 보류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일단은 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해라. 이런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예치기관의 장, 자, 요 기관의 장을 예치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죠? 이런 사유가 있다면 예치금의 지급 보류입니다. 지급 보류. 지급 보류 사항으로서 법이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가 있다면 가명 예치금의 장은 가명본부에게 예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했고 소송이 발생했고, 그죠? 그 분쟁의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가맹사업자죠. 사업자가 가맹 예치금을 반환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기관의 장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면 안 되죠.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에 준하는, 그죠? 조정이나 중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자, 세 번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제도에 대해서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고를 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도를 지급 보류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번 예치 가맹금의 지급 거부 또는 내용 변경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예치 가맹금의 지급 거부 내용을 변경해라. 자, 그러면 이제 7 가맹금 예치제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이러한 이 가맹금에 대한 우리가 공부했던 이러한 사항을 7번으로 나오고 있죠. 자, 위반을 했을 때 위반 시 제재 조치는 어떤 것이냐. 자, 이건 똑같은 논리로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인데요. 시정조치, 시정공고, 그죠? 관련 매출액 100분의 금액을 곱한 과징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 형사적 제재. 자, A,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죠. 그러면 이제 법 위반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예치가맹금의 2배에 해당하는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자, 제재 조치 첫 번째가 행정적 제재죠. 행정적 제재. 자, 그래서 이 제재는 시정조치, 시정공고, 시정조치 또는 이 경우에 과징금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행정적인 제재고 이건 형벌적인 제재죠.
형벌적 제재. 자, 이 제재에서 자, 직접 수령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감행금, 예치감행금 지급 요청할 때는 예치감행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